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황금 세대를 지키기 위해 레전드 박지성이 출격했습니다. 박지성은 후배들과 한국 축구를 위해서 축구협회를 제대로 저격하며 손절을 시사했는데요. 박지성이 그동안 선수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이렇게 강한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지성이 이례적인 인터뷰를 요약해서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성은 홍명보의 대표팀 감독 선임 후 슬프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지금도 축구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밖에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었나 라는 아쉬움이 크다며 한탄했죠. 그러면서 가장 슬픈 건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지성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결과는 차치하고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만 봤을 때는 도무지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죠. 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대로 한국 축구가 끝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다며 자신이 나서는 이유를 표명했습니다. 박지성은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죠. 절차대로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을 말해도 그것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투명한 과정을 사람들도 지켜보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축협을 폭로해준 박주호에 대해서는 상당한 무력감이 들었을 거라고 감싸줬습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성은 새 감독이 부임했을 때 기대감을 받으며 시작해도 좋은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감독 선임 후 이런 상황이 지속된 적이 축구계에 있었나 싶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협회의 잘못된 프로세스 규정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대표팀이 위기이기 때문이 위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박지성은 홍명보와는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팬들이 가장 시원해할 만한 대답도 해줬습니다. 정몽규 회장부터 지도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나?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5개월 전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정강이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된 선임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그래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감을 심어주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팬들에게도 충격이지만 협회 안에서도 큰 충격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회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결국 회장 본인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분도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퇴가 답이 맞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죠. 여기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번복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새 감독이 왔을 때 기대감을 받고 시작해도 장담할 수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은 처음이라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알 수 없다. 스포츠에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과가 과정을 이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하지만 이번 상황이 너무 커서 결과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늠이 되지 않는다. 결국 감독 선임이 되었지만 번복에 대해서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번복에 대한 명분도 열어놨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원하는 시기가 있었나 싶은데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축협을 제대로 비판했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가 간만에 최고의 외국 감독 영입 흥행기에 있었는데 축협이 무시한 결과라고 꼬집은 겁니다. 박지성은 이렇게 축협을 정면 비판하면서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한국 축구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내 발언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전달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의 후배인 캡틴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선배로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보여줬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성은 스스로 자신이 힘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성의 인터뷰 이후 축구 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번에는 밑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박지성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도 박지성과 같은 레전드인 지네든 지단의 임팩트가 증명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협회장 노엘 르그라에가 지단 때문에 사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엘은 가만히 있던 지단에게 무례한 발언을 내던진 사례가 있습니다. 디디에 데샹과의 재계약 이후 노엘은 이렇게 말했죠. 지단에게 전화가 왔어도 안 받았을 것이다. 신경도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지단이 먼저 나서서 축구협회를 비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협회장은 지단이 원하더라도 대표팀 지휘봉을 안 맡겼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지단은 프랑스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선수로서 성과는 물론 지단은 프랑스 이민자들에게도 아이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알제리 이민자 출신의 지단은 프랑스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화합의 아이콘으로 꼽힙니다. 르그라의 회장의 발언으로 가만히 있던 지단은 자신의 영향력만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축구의 상징인 박지성은 지단과 다르게 직접 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파급력은 점차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한 나라의 축구의 상징이 박지성처럼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단은 대선 후보마저도 무너뜨린 전례가 있습니다.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레블레의 대표로 뛰지 않겠다라고 분노 어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좌파 성향 유권자들도 투표를 포기하기보다는 우파 시라크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극우 르펜보다는 100만 배 낫다라면서 시라크에게 몰표를 하자며 독려했습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도 파쇼보다 부패한 놈을 뽑자라며 자크 시라크를 지지하는 상황까지 갔죠. 이를 의식한 듯이 장마리 르펜도 르펜이냐 지단이냐 선택해라 라는 슬로건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지단을 등에 업은 시라크는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무려 82%가 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2,500만 표를 넘긴 유일무이한 대통령이 되었죠. 사실상 1차 투표 때 르펜을 찍었던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르펜을 찍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박지성의 인터뷰가 지단처럼 국민들을 울리면서 서서히 힘을 얻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박지성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에게 자진 사퇴에 정당한 명분까지 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면 축협을 새롭게 다시 세울 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용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